자, 이제 저희가 손님을 모시고 본격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DMZ 네. 평화경제국제포럼 업무를 총괄하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조충재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조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이게 좀 잘 소화하기 위해서 소화제를 먹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 포럼을 정확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조충제 네네. 무슨 뜻인가 알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그 명칭이 굉장히 길어요, 그죠?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라는 조직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세계지역연구센터라는 네. 또 조직이 나왔습니다. 네. 이 두 개 조직이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산하 조직인가요? 제가 저 스크립트를 좀 준비했는데요. 네네네. 거의 제가 말하고 싶은 말씀을 다 일단 해주시는데 어. 네. 일단 우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되게 길죠. 예. 저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말씀하시다.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주로 KF, KIEP 예. 시청자분들도 이제 키앱도 기억을 해주시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겠고요. 네네네. 저희 KF의 세계지역연구센터는 산하 조직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KF 안에 있는 별도의 외부 조직 이런 게 아니고요. 예. 우리 저희 KF는 크게 보면은 다양한 나라, 다양한 지역을 연구하는 지역 연구 조직이 있고요. 또 무역 투자를 연구하는 조직이 있고 네. 또 국제 거시금융을 연구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은 이제 지역 경제를 주로 연구하는 KF 내에서 가장 큰 조직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많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센터라고 이름을 붙여서 운영하고 있을 뿐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저희 원장님 새로 오시고 해서 우리 센터 내에 세계지역연구센터 내에 있던 그 개발협력 파트 있죠. 우리가 ODA 하면 갈수록 중요해지지 않습니까? 이 ODA 파트를 또 분리를 해서 국제개발협력센터를 다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세계 지역을 다 그냥 다 연구하시려면 진짜 인력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예. 세계 뭐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죠? 네. 나라가. 그래서 또 그 KF의 가장 큰 네네. 조직이라고 또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올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준비하신 행사들 중에서도 2020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주요한 국제적 프로젝트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네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좀 큰 프로젝트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가장 좀 신경 쓰셨어요? 네, 뭐 부담이 많았죠. 먼저 지난해 저희들이 처음으로 기획해서 했는데 뭐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네네. 그때도 제가 총괄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또 더 잘 진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큰 부담이 개인적으로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좋은 무엇보다도- 행사인데 네네. 나중에 또 뭐 어떤 불의의 사고 같은 게 혹시 생기면은 이거 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그 방역이라든지 이런 데 굉장히 신경을 더 쓰였을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이렇게 3, 4일로 네. 가능한 날짜를 딜로 잡아놓고 그러면서도 계속 이게 진짜 가능할지 네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잘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이 계속 부담이 됐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뭐 코로나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올해가 이제 이 국제 포럼이 두 번째인데 네. 그러니까 거의 초기 단계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예, 두 번째 이거를 개최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때문에 네. 또 코로나를 대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겹쳤단 말이에요. 준비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뭐 이미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10월로 넘어오면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이 코로나19 재확산 2차 웨이브가 막 시작이 됐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이제 한국에 오시기로 되어 있던 많은 연사분들이 이제 온라인이나 동영상, 녹화 동영상 참여로 이렇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현장 체험할 수 있는 인원도 줄고 그래서 현장 체험도 좀 못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고 무엇보다도 연사님들이 이제 현장에 안 오시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을 단기에 또 조정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가장 어려웠는데요. 네네. 에피소드는 뭐 특정 국가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은 한국에 오고 싶다. 네. 이유는 본국보다 한국이 더 코로나19에 안전하기 미국이군요. 때문에 어떤 분들은 갑자기 또 연락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약 한 2주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에서는 대단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속해 있는 기간이 코로나19 때문에 아이고, 확진자가 건물 자체가 폐쇄가 건물 자체가 돼버렸군요. 2주 정도 폐쇄가 되니까
연락이 안 돼요. 네네네. 뭐 저희들은 뭐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집도 있고 뭐 이렇게 잘 했지만은 되지만. 그런 분들은 사무실이 폐쇄가 되니까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예.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많이 어렵고 뭐 했는데 네. 이걸 통해서도 코로나19 이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연사 섭외 과정에서도 한국이 가장 안전하구나 이걸 제가 실감했습니다.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굉장히 예. 그 다양한 상황 때문에 네.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또 저도 지켜보는 입장으로서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또 없지 않아 있었는데, 네. DMZ 평화경제국제포럼이 지난해에는 서울에서 좀 개최가 됐었잖아요. 네. 근데 올해는 인천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뒤에서 제가 설명할 기회가 뭐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키예프가 공동 주관하고 있는 이 DMZ 평화경제 포럼은 네. 다른 포럼하고 다르게 DMZ 접경 지역하고 그러니까 DMZ 접경 지역의 지자체 연구원하고 이렇게 공동으로 기획하는 게 처음부터 이렇게 디자인이 됐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DMZ 접경 지역이라 하면은 여기 네. 인천시, 그렇죠. 그다음 경기도, 예. 그다음 강원도, 강원도. 서울시는 사실은 접경 지역은 아니지만 네. 접경에 가까운 초대대회니까. 초대대회니까 이제 의미가 네.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난해는 서울에서 했었고요. 특히 네. 이 접경 지역 광역시라든지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특히 네네. 접경 지역과 관련해서는 이 접경 지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또 어떻게 개방할 것이며 또 이것을 시정이나 도정 과제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항상 중요한 이슈죠. 특히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협력, 홍보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키예프가 저희 연구원이 상당히 특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네. 처음부터 그렇게 기획을 했고 네네네. 지난해는 서울시, 인천시가 네. 같이 공동으로 후원을 했고 올해는 또 인천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경기도나 뭐 강원도 이쪽에서 그러니까요. 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남쪽으로는 못 내려가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접경 그건 좀, 지역에서 해야 네, 되니까 아쉽지만, 원칙상. 그쵸, 그쵸. 원칙상 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춘천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위주로 맞아요. 경기도 중에서도 접경지라고 하면 파주, 고양 이런 데가 좀 접경지인데. 지난해는 파주에서 네. 일부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 체험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어딘지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내년 3회 대회도. 자, 아무튼 지금 그 인천이라는 지역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그러다 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DMZ 관련 행사들이 꽤 많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행사들과 비교했을 때 이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만의 차별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제가 조금 전에 그 지자체와 지자체 연구원과 같이 공동 주관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또 네. 하나는 뭐 이미 뭐 간파를 하셨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이 나름대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네네. 연구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특장점을 최대한 활용했죠. 그래서 지난해도 보면은 뭐 프랑스 이프리, 네. 그다음에 또 독일 할레 연구소, 네. 뭐 인천의 RIS, 뭐 호주 국제문제 연구소, 미국 평화 연구소 등이 참석을 했고요. 올해도 뭐 이분들 외에도 일본 국제전략 연구소가 새로 또 네네. 저희 포럼에 오셨고 아까 보셨지만 호주 경제평화 연구소, 미국 우드로 윌슨 센터, 또 인도 외교원 ICWA도 이번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예프가 갖고 있는 어떤 글로벌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100분 활용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와 남북 관계, 접경 지역 개발과 협력, 평화 경제 등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이를 평화 체험을 결합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의 차별점, 특장점이죠. 뭐 말씀해주신 뭐 네. 기관도 일단 차별성이 좀 있고 굉장히 다양한 국제 저명 인사분들이 함께하셔서 더 좀 특별한 네. 그런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기여를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게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맞아요. 이분들이 직접 오셨다면 네. 더 여기서 좋았을 텐데. 머무르고 그다음에 뭐 드시고 막 좀 축제 분위기가 됐을 텐데 맞습니다. 이건 좀 네. 아쉬워요. 그죠? 네. 뭐 덕분에 예산이 조금 줄었습니다만 아이고. 그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덜 기여하게 됐죠. 네. 뭐. 네. 근데 이제 홍보는 확실하게 됐겠어요. 세계 네, 각지에 있는 유명한 기관들에게 네. 인천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다. 네. 라고 좀 알릴 수 있는 기회도 되고. 그렇게도 네. 됐고요. 제가 또 하나 뭐 어떻게 보람이라면 조금 네.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결국 이제 언택트 포럼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이런 것들을
연사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그리고 대부분 이분들이 바쁘신 분들이고 또 상당히 이런 분들을 이렇게 섭외하는데 높은 비용이 드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예. 사실 제가 뭐 다른 구체적으로 말씀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언택트 형태로 하고 오시지도 못하고 하는데도 지난해 참석하셨던 많은 분들이 네. 자발적으로 저희에 이렇게 응해주셨어요. 네. 그 온라인 녹화를 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예, 그렇게 다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이 평화국제 포럼에 대한 어떤 중요성, 필요성을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네, 네, 네. 사실상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제가 그 현장에서 이런 저명 인사분들을 모시고 네, 네. 현장에서 이제 함께 이제 다닐 그럴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또 데스크로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함께 또 이제 준비를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행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 소감이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만족스러운 면도 있으실 것 같고 좀 아쉬운 면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세요? 네, 뭐 만족스럽다기보다도 오늘도 그 뭐 온라인이나 라이브로 또는 뭐 녹화 영상으로 많은 연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계속 뭐 아나운서분들도 듣고 계셨겠습니다만 네. 되게 그 의미 있고 한번 새겨볼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께서는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개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시면서 특히 이제 일본 측에는 그 한일 협정, 네. 그 청구권 협정으로서 그냥 과거사 문제를 다 종식하려고 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네. 뭐 그런 중요한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네, 네, 네. 또 스티븐슨 소장도 그런 이야기가 아주 기억이 납니다. 평화를 위해서 위험도 감수해야 된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뭘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가도 한번 다시 생각하게 되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호주 경제평화연구소 스티브 칼렐레아 분은 아주 고령이시죠. 그분은 노벨 평화상 후보에 2분이나 올라가신 분입니다. 예. 네, 아주 기업가이시기도 하면서 호주에서 가장 호주가 대외 지원 활동, 대외 원조 활동을 많이 하지만 본격적으로 많이 하기 이전에 이미 민간 섹터에서 가장 많이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이 평화가 부재해서 이 세계가 또는 각국이 겪고 있는 이 경제적 손실 뭐 이런 것들을 직접 이렇게 설명해 준 이런 것들이 네네. 우리 포럼에서 이야기가 되고 논의되고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돼서 저는 상당히 큰 보람으로 느낍니다. 그러네요. 이제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분단 국가가 우리이기 때문에 네. 평화가 우리에게만 통용되는 단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분리뿐만 아니라 네. 정신적인 분리, 그죠? 네, 국가 맞습니다. 간의 어떤 치열한 어떤 경쟁 네. 이런 속에서도 평화라고 하는 단어가 통용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 소장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이제 오늘 이 시간부로 마무리가 되니까 시원하다, 네, 뭐 시원한 것도 있죠. 후련하다. 네. 어떻게 보면 행사 준비 기간도 너무 길었고,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마치고 나면 이제 그런 마음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차피 네. 아주 뭐 성공적으로 개최가 됐으니까. 네. 근데 끝나면은 또 문제가 이런 행사는 끝난과 동시에 내년을 준비하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바로 또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네. 지금 보완할 거, 그 내년에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계획들을 또 벌써 세우시지 않을까 싶어요. 네, 뭐 지금 대략 머릿속에 좀 있습니다. 네. 우선 그 이 평화 체험 행사를 12월에 이렇게 하기는 대단히 우리 뭐 한반도의 그 날씨 상황을 네네. 보면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8월 30일에 여름에 회의를 했네요.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이 끝나갈 즈음에 네. 그래서 판문점도 가고 날씨 상황도 괜찮았고요. 네네. 올해도 사실은 12월 3일 어제가 날씨가 꽤나 괜찮아서 네. 네네. 평화 체험이 취소만 안 됐었으면 그렇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강화 평화 전망대에 가시면 바로 임진강 건너편 이 북한 땅을 직접 보실 수도 있었을 건데 아쉽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이 된다면은 네, 내년 동경 올림픽이 7월 정도에 개최거든요. 네, 뭐 네. 7월 중순 정도인지 그럴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해 보면 그 직전을 하든지 아니면 네. 그 이후에 하든지 아. 뭐 평화국제 포럼을 올림픽 일정을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좀 유동적으로. 그렇게 예. 하면 저희들이 또 네. 다양하게
좀 더 많은 네네. 유력한 인사를 모시는데도 유리할 것 같고. 그렇죠. 어차피 움직이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같이 가까이 네. 일본이라는 나라를 가면서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미리 일정에 아니 저도 써놓을게요. 스케줄을 세팅해놔야 되거든요. 비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비밀인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예. 하나는 네. 저희들이 그 사실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오셨습니다만 네. 저희들이 많이 그 조사하고 수배해 놓은 그 평화 경제와 관련된 연구기관들, 단체, 재단 뭐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많이 못 오셨거든요. 내년에는 가급적 이분들이 다 좀 오실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네네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다 개선돼서 오신 분들이 한반도의 개선된 평화 무드 상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평화 체험을 충실히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아유 저는 그냥 느낌상 그 뭐 날짜가 아직 픽스가 안 됐다고 하니까 사실은 우리는 이제 6.25라고 하는 아픔을 겪었지 않습니까? 7월이 그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일본이니까 네네네. 6월이 우리 호국 보훈의 달이잖아요. 네. 그때 맞춰서 이런 행사를 해도 굉장히 의미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럼 그 사이지 않을까? 약간 점점 저희가 좁혀가네요. 2월 25일과 7월 사이. 아 그래서 일단 날짜를 좀 잡아놓으려고. 네, 잡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내년 여름쯤이다라고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도 좀 생각을 해놓으시고 네네. 올림픽도 어떻게 보면 그 평화와 함께 하는 거니까 네, 참 네. 시기 적절할 것 같다 생각이 드니까 네. 보완도 잘 하시고 준비 잘 하셔서 내년에 우리 소장님 또 다시 뵐 수 있기를 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문을 닫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해야 할 분들이 또 생각이 나는데 네. 바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아 정말, 오늘 장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어요. 맞아요. 오전 9시부터 지금 5시까지면은 무려 한 8시간인가요? 약간 학교 느낌 나죠? 네, 8시간 네. 정도를 함께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또 수능이 있었다시피 이제 수능 이후에 함께 공부를 한다, 평화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생각해 네.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예.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소장님도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또 인사 말씀 전해주시죠. 네, 뭐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양일간 키예프 DMZ 평화국제 포럼에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상황만 아니었다면 좀 더 풍성한 내용 그리고 현장 체험과 함께 여러분께 평화 경제의 필요성, 중요성을 보다 실감나게 전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 국내는 물론 지구에서 사라지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간절히 기대하고 내년에도 키예프 DMZ 평화국제 포럼 많이 성원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내년에는 미국에서 신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겠죠. 네, 그리고 당연히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본격화될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때이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 반영해서 내년에도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지난 행사 때만 해도 남과 북이 만나서 이 따스한 평화의 기운이 그야말로 통일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설렘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그 따뜻한 기운이 한반도를 가득 메웠었는데요. 1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 한반도의 모습 또 주변 정세가 너무 다르게 변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평화의 소중함이 더욱더 절실해집니다. 네. 급변한 국제 정세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평화 경제가 전 세계와 더불어 선순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2020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의 꾸준한 발걸음은 올해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겠죠. 네, 그리고 오늘 긴 시간 다양한 분야별 열띤 토론으로 그리고 네. 애정 어린 관심과 참여로 의미 있는 소통의 또 장으로 만들어주신 국내외 모든 연사분과 함께해 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 담론 형성과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대표 포럼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이 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생방송을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틀 동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네. 중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예, 저희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상으로 DMZ 평화경제 국제포럼 생방송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